네, 다시 한번 오늘 강릉 산불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불은 최대 순간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으로 100여 채의 주택과 펜션이 불에 탔고 주민과 관광객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천금 같은 비가 내리면서 8시간 만에 불은 꺼졌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산불 상황 김형호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릉 경포호수가 보이는 해안가에 불기둥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과 펜션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아까 소방차 진입이 안 된 걸 내가 강제로 데려왔다고 걱정이 돼갖고 빨리 지금 집이 달라 하니까 빨리 올라오자고. 내 집이니까 내가 끌려고 올라와야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 있던 소나무가 강한 바람에 전신주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전선이 끊기면서 생긴 불꽃이 야산으로 번졌는데 건조경보와 강풍경보가 잇따라 내려진 상황에서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만 400여 대, 진화 대원도 2,7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가장 중요한 진화 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현재 초속 최대 30m의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은 오후 늦게 바람이 잦아들어 진화 헬기 4대가 투입되고 천금 같은 비까지 내리면서 주불이 잡혔지만 주택과 펜션 100여 채가 불에 타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에 탄 펜션에서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2명은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네, 어제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는 한국 포탄 33만 발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계획이 담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동안의 정황들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비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포탄 판매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안보협의회 자리에서 한국의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미국 내 155mm 탄약 재고 보충을 위한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번엔 CNN이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포탄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상정하고 포탄을 수출해왔다며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미 국방부하고 우리 업체 간에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그 전제 변함이 없다. 그런데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한국에서 155mm 포탄 33만 발이 유럽으로 이송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출발지는 진해항, 도착지는 독일 노르덴함 항입니다. 노르덴함 항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거나 폴란드를 거쳐 우회 지원되는 시나리오로 해석됩니다. 이 운송 계획 문건이 작성된 지 불과 사흘 뒤인 3월 1일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라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고심합니다.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미국 요구에 응해 포탄을 제공하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안 될 수도 있어 난처하다고 말하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차라리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자고 역제안을 합니다. 인도적 지원만을 강조해온 정부가 사실상 미국 측과 오래전부터 포탄 직접 지원을 협의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군 소식통은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33만 발에는 미국이 앞서 지난해 11월 자국 비축분으로 구매하기로 한 10만 발 외에도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포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2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얼어붙고 있는 국내 경기에 더 큰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번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둔화 중인 물가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사이 가장 낮은 4.2%로 내려왔고 이 속도대로면 연말까지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한은의 계산입니다.
연말에는 3% 수준을 나타내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부동산 PF 연체율도 올라가 부실 위험이 커지는 중입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파산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6%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기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초 3.8%를 넘었다가 이달 들어 3.2%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한 번 정도만 더 금리를 올리고 동결할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한은은 인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근원 물가는 4.8% 상승이 유지된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